여러분들 혹시 드릴 드라이버 토크 RPM 조절 버튼을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을 잘 조절만 하면 모재에 손상 없이 초보자도 편하게 피스를 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인데요. 근데 이게 좋기는 한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돌리는 것도 좀 불편하고 본체를 자세히 보면 기어 박스 때문에 제품이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드릴 드라이버들은 뭐 다 그렇게 나오니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셨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존 방식을 완벽하게 탈피한 독일 명품 브랜드 페스툴에서 출시한 12V 드릴 드라이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첫 번째 장점으로는 전자식 기어 컨트롤입니다. 기존 제품은 기어 박스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제품 크기도 잡아먹고 일일이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페스툴 제품은 상부에 수동식 기어가 없는 대신 하단부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걸 돌려주기만 하면 바로바로 토크와 RPM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 드라이버보다 더 작아지고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기어를 바꿔도 회전 속도에 변함이 없지만, 페스툴 제품은 회전 상태에서도 RPM이 바뀌기 때문에 사용자는 회전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단계별 트리거 조작입니다. 일반적인 제품은 예민한 트리거 조작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브랜드마다 다르겠죠. 한번 보자면, 오, 이렇게 좋네. 오, 개양도 좋네. 모드 2단 드라이버 모드라고 있습니다. 제일 저렴하죠. 제일 진동이 심했어요. 장난감 같네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 힘 조절이 제일 적은 것 같고, 일단 소리와 떨림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와, 아직도 여유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힘주는 이 구간이 제일 많이 나뉘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컨트롤과 손 컨트롤을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빠르게 피스가 이탈되는 초보자 분들에게도 정말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도 예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단 정도는 거의 힘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딱 체결됐을 때 멈추냐 안 멈추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나사산이라든지 피스 아니면 메인보드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살 손 컨트롤로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토크 조절 느낌이 오는지. 맞죠? 지금 토크가 굉장히 약한데 컴퓨터 딱 조립했을 때 딱 조절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딱 손 컨트롤 실패했을 때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1단이라는 토크 조절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민한 거예요. 이거 풀고 싶으면 그냥 풀거든요. 보세요. 이거 1단이라도 이렇게 풀어버리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예술이다.
3.6V 뭐 드라이버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컴퓨터 조립용으로요. 근데 베스툴 이 제품이 있으면 컴퓨터 조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베스툴 제품은 이 트리거 감도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제품들은 탄성이 있다고 할까요?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무난한 편이에요. 감도 좋아요. 얘는 탄성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좀 세게 눌러줘야 돼요. 나이스 굿굿굿. 국산은 역시 개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잘 만들었다. 근데 얘도 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게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레간자인데? 그냥 요거는 진짜 신경 썼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얘 탱크다. 야, 이 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죠? 얘 좀 탄성이 있고요. 얘도 별 차이는 없네요. 자, 베스툴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상에는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막기다, 그런 트리거 느낌이에요. 구간별 토크 영역도 제일 넓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섬세하게 컨트롤하기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탄성이 강했으면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요. 타 제품이랑 확연한 차이를 보여요. 야, 진짜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와, 미쳤누? 결론은 단계별 힘 조절하실 때도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립감입니다. 드릴은 보통 두 가지 손잡이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배터리가 위로 향하는 탄창식, 배터리가 옆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드식이 있는데, 탄창식은 배터리 두께만큼 손잡이 부분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지 못하고, 슬라이드 방식은 아무래도 손잡이 부분이 얇게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베스툴 제품은 슬라이드 방식이라서 손잡이 부분이 얇게 설계가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리거의 폭입니다.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베스툴은 트리거와 손잡이 부분의 폭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드릴과 비슷한 사이즈로 나와서 이질감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의 폭이 넓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두꺼운데? 그립감 별론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환척입니다. 일반적으로 키리스척이 달려서 나오는데 베스툴 제품은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과 결합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흡수한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한 앵글척, 피스 깊이 조절이 가능한 데스 게이지, 베스툴의 다양한 비트를 원터치로 사용이 가능한 센트럴 텍척이 있습니다. 키레스척은 비트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게 되는데, 센트럴 텍척은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베스툴 전용 비트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결합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힘을 주고 밀어 넣으면 딱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베스툴 제품은 마지막에 부드럽게 딸깍 정밀기계 조립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 드릴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독일 명품 브랜드 베스툴에서 출시한 드릴 드라이버 성능을 보기 위해서 피스를 체결을 해 보았는데요. 목재를 준비를 했고요, 목공 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목재에서만 하냐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목재가 유일하게 토크값을 느끼면서 피스를 밀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한번 베스툴부터 가볼게요.
이건 저 혼자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힘 조절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 강하게. 많이 부드럽네요. 다시. 네, 많이 부드럽습니다. 베스트스타가 지금 제일 저렴한 제품을 쓰니까 좀 약간 장난감 느낌도 듭니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써보면 압니다. 역시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브랜드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개양, 그나마 개양이 좀 낫네요. 다시 한번. 그래도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힘이 굉장히 강한 녀석이거든요. 힘이 강하니까 요 녀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제일 뭔가 둔탁했거든요. 다시. 네, 많이 거칠어요. 베슬은 센트러 텍척이 있어가지고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키레스 척보다는 가벼우니까요. 처음에 피스 자리 잡을 때도 애민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베슬이. 일단으로 놓으니까 확실히 부드러운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부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포르스트너 비트입니다. 이 제품에는 30mm가 최대 스펙이라고 하네요. 지금 빨리 들어가냐 늦게 들어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민하고 부드러운지 한번 보는 겁니다. 2단. 이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날이 좋아서인지 몰라도요. 굉장히 잔진동이 없고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비트가 얼마나 좋냐 안 좋냐 그 차이도 있겠죠. 이 제품은 베스트에서 출시한 12V TXS라는 제품입니다. 최대 토크는 30Nm고요. 근데 타 브랜드에서는 45Nm까지 출시를 합니다. 근데 왜 베스트에서는 45까지 못 가고 30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품은요 취미생활로 쓰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죠?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DP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실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구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베스트에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지. 어이구 좋아요, 가벼워요, 부드러워 이렇게 끝내라고? 난 못 끝내. 자, 보시면 12V의 약점은 뭐냐면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최대한 토크를 끄집어서 올려주는 거는 당연하다는 소리죠. 근데 베스툴에서는 40까지도 안 갔어요. 30에서 딱 끊었단 말이죠. 그 소리는 이렇게 정밀하고 애밀하게 만드는데 40까지 올리면서까지 만들기는 힘들었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올려서 나쁠 게 없어요. 토크 조절 다 있잖아요. 나쁠 게 없어요. 근데 굳이 30Nm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 성능, 애민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30Nm가 한계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보통 이런 제품을 가지고 18V 기준 타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말로 길이 구멍 내고 뭐 홀서로 막 뚫고 이런 데로 많이 사용해요. 근데 보통은 12V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되긴 되는데 느려 터졌어. 그러니까 12V로 타공을 하는 거는 조금은 힘드니까 피스로 가자. 피스로 가자. 그러면 어떤 피스로 가야 되냐?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목재에 피스를 체결하는, 아니면 진짜 작은 피스들 있잖아요. 정말 정교한 것들, 분해 조립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천장에 LED 작업을 하시는데 다 된 완제품의 피스 넣었다 뺐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2V 딜리 드라이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야. 돌려서 돌아가니까 쓰는 거지. 야, 예민하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베스트는 정교한데, 예민한데, 부드러운데, 이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30Nm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0Nm나 45Nm나 고놈이긴 한데, 그런 작업, 뚫는 작업, 빡센 작업을 애초에 11V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홀서도 되고 뭐도 되고 한다고 하지만, 주력으로 사용한다는 분들을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 피스 작업, 근데 남들과 다른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사설이 길었냐? 이 제품은 풀세트가 60만원 초반에 유통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야, 미쳤다, 12V를 무슨 60에 사냐, 그 돈이면 18V 완세트 2개 사고도 돈이 안 남는구나. 18V 완세트 2개 사도 되는 금액이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원래 독일 브랜드는요, 페스트를 포함해서 원래 비쌉니다. 예.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슨 드릴에 저 정도 돈을 써,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곳에서 봤냐면, 이 공장인데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정교하게 피스를 이렇게 체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싼 거 써도 됩니다. 근데 막 독일 제품을 쓰더라고요. 이거 왜 씁니까? 근데 정교하다, 천천히 잘 들어간다, 부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내 환경에서 보는 시점으로 말하자면 할 말은 없지만, 좀 범위를 넓게 본다고 하면 살 놈은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작고 가벼운데 정밀성 있는 드릴 드라이버를 찾는 유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현장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포지션이 굉장히 작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품을 사라 마라가 아니라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정말 이런 제품을 기다렸던 분들은 정말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척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종류는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앵글척, 이런 것들이 출시한 걸로 보니까 가구 조립할 때 좀 애매하게 포지션 나온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해라,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독일 제품들은 보면 한 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제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많이 주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척도 3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당연히 12V가 가벼우니까 제일 가벼운 제품을 써야 효율성이 극대화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디자인 갑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제품이잖아요. 제품은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배터리 너무 귀엽고요. 이게 참,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배터리 들어갈 때 제품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장점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가격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는 3년 AS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행히도 이렇게 고가의 제품이 12V랑 18V 한 개의 배터리에 호환이 돼서 추가적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르테이너, 그러니까 전용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도 보시면 상단에 비트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석이 내장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감성이 있지 않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무슨 박스에 뭐 비트 자잘한 거 넣어봤자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공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하나에 아기자기한 재미 요소로 만족감 있게 사용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제 생각을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인터넷 보고 구입하지 말고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피스를 체결해 보기도 하고 판매자분에게 궁금한 거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신중하게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장비병 걸리신 형님들 있잖아요. 제가 딱 한마디 드릴게요. 개 이뻐요.